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국내 주요 그룹이죠. 호반하고 LS. 이 두 그룹 간에 좀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런 신경전에 대한 겁니다. 네, 특히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주회사, 주식회사 LS의 지분을 3% 넘게 확보하면서 이게 상황이 아주 흥미로우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지분 매입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뭐 자회사 간의 오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룹, 한진칼 문제까지 얽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호반의 이런 움직임, 이걸 뭐 공격적 주주 행동이라고도 하던데 그 진짜 속내가 뭔지, 그리고 또 LS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왜 그 3%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핵심으로요. 역시 그 3% 지분의 전략적 가치, 이거부터 짚어야겠죠. 이게 상법상으로 의미가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상법을 보면요.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 이 지분을 가진 주주는요. 권한이 꽤 많아요. 임시주총 소집 요구할 수 있죠. 회계장부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정도인가요? 회계장부 열람권만 해도 사실 이게 보통 압박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부 운영이나 뭐 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법적 다툼이라도 생기면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5%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3%대는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 뭐랄까 더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영리한 접근일 수도 있는 거죠. 공시 없이도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압박, 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셈이죠. 결국 이런 지분 확보 움직임의 그 뿌리를 보면요. 자회사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호반의 대한전선하고 LS의 LS전선, 이 둘 사이에 해묵은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전력 케이블, 특히 요즘 중요해진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치열하게 경쟁해 왔거든요. 기술 경쟁도 그렇고 특허 소송도 계속 있었고요. 소송 얘기도 나왔죠. 최근에 대한전선이 LS전선 상대로 낸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고요. 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해서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반이 LS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패소 판결 나오기 바로 직전에 시장에 알려졌어요. 정말요? 그 타이밍이 참 너무 절묘한데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호반이 자회사가 소송에서 불리해지니까 그 압박을 좀 다른 쪽으로 풀려고 모회사인 LS를 직접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적인 타이밍을 노렸다는 거죠.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네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특허 분쟁 수준을 넘어서 이제 산업기밀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또 해저 케이블이면 국가 기관 산업하고도 관련이 깊잖아요. 사안이 더 심각해진 거죠. 지분도 꾸준히 늘려왔거든요. 지금 18% 이상 확보해서 2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측하고 지분율 차이가 뭐 2%포인트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S가 한진그룹하고 손을 잡는 그 카드를 쓴 거군요. 자료 보니까 LS가 대한항공 대상으로 650억 규모 교환사채, EB라고 하죠. 이걸 발행하고 여기다가 LS 자사주 1.2%를 연계했다. 이게 이른바 자사주 동맹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LS 입장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일석이조 전략인 셈이죠.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도 도와주면서 동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한항공을 LS의 우호 지분으로 확보해두는 거니까요. 호반의 양쪽 공격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거네요. LS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군요. 그럼요. 거기다 LS는 LIG그룹하고도 또 손을 잡았어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우군을 더 확보하고 방어선을 더 두텁게 쌓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LS도 정말 다각도로 방어를 하고 있네요.
물론 LS 자체의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 지분이 32%가 넘으니까 당장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 경영권을 뺏거나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 지분이 의미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전히 회계장부 열람 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영진을 계속 압박하고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카드입니다. 호반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분 3%를 확보한 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자회사 간의 깊은 갈등, 이걸 바탕으로 한 상당히 계산된 압박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한진칼 경영권 문제랑 얽히면서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LS는 LS대로 자사주 동맹이나 LIG 제휴 같은 여러 겹의 방어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주로 외국계 펀드들이 하던 그런 공격적 주주 행동이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상법에 있는 주주 권리가 실제 기업 간의 힘겨루기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있잖아요. 만약에 이 수사 결과가 어느 한쪽에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나온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현재 지분율이나 동맹관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수사 결과 자체가 양 그룹 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협상 판도 자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기술 분쟁 결과가 때로는 지분 싸움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 분쟁의 결과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